제가 지금 코로나가 걸린 거는 2월 중순 정도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다 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시기부터 하면 3월, 4월, 5월, 이제 6월 달에 들어서서 4개월이 지났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3개월 이상 계속 힘들게 지속되는 증상을 가지면 코로나 후유증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걸리기 전과 후에 되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원래 잠을 깊이 잘 자는 타입이었는데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다가 생겼어요. 불면증이라는 게 생겼고, 두 번째로는 그 불면을 겪고 나서 원래 제가 피곤해야 되는데 일단 피곤한지를 몰라요. 잠을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불면증하고 별개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도가 심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선생님. 보시면은 이게 보이는 게 뇌들이거든요. 이게 영국에서 브레인 MRI를 찍은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환자들한테 뭐 후각장애라던가 냄새 잘 못 맡는 거,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좀 피로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머리 MRI는 어떨까 해갖고 찍어봤더니 진짜로 머리 안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이제 노인성 치매라던가 뭐 알츠하이머,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코로나를 겪고 나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거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다 있어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이걸 하려다가 그 하려는 일을 바로 순간적으로 까먹고. 잊어버리고, 네, 맞아요. 네.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데 되게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서 말하는 브레인 포그. 머리에 안개 낀 것 같다.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어쨌건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고 내 머리가 옛날 같지 않고, 근데 과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최근에 피곤해서 그런 건지. 선생님, 전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된 게 맞고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후각 상실이 일어났었는데 얘가 100% 살아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코 안에 있는 세포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찍어봤더니 후각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있는 부위도 조금 감소해 있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게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한 연구들이라서 이제 뭐 6개월 후나 다시 그분들의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 단계로는 이런 모든 증상을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겪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피부에도 변화가 많이 생겨서 다크서클이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로 외부에서 이렇게 지인이나 타인들이 알아볼 정도로 되게 심해졌고요.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불면증이 일단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그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제가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 그 정도의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좀 점차 나아진다라는 기미도 없이 제가 순전히 그냥 개인적인 체력으로 이겨내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병원들 다녀봤을 때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반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럼 제가 이렇게 계속 일상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달고 지내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게 원래 증후군인데 그것은 과연 증후군인가 질환인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어쨌건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뭐 약물도 없고, 뭐 약을 먹어서 좋아질 것도 아니고, 수면장애가 있어서 수면제를 먹으면 더 처질 거고, 우울감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먹어도 처질 거고,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건 이렇게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산소가 부족해서 뇌가 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치료는 산소 치료입니다. 저 그 선생님 말씀하신 우울감 때문에 가족과 싸웠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좋은데 가족과 많이 싸웠어요. 여기 정신과가 아닌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일반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디 가면 질병이 아니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질병처럼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삶의 질이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면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면 이게 환자 입장에서 징징대게 되는 거예요. 너 피곤해요, 우울해요, 잠 못 자요, 냄새 잘 못 맡아요,
짜증이 많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또 검사는 특별한 게 없고 네. 다 정상이 나오고 네, 맞아요. 하지만 알려진 치료법은 없고 그럴 때 이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산소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꾸준히 열심히 10회 정도만 받아보셔도 피로감이랑 인지 장애는 확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다른 병원 가서 제가 상담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짜증을 내셨어요. 이렇게 병 같지 않은 거 갖고 와서 귀찮게 하지 마라. 신경정신과를 가라. 네. 정신과를 가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거를 하나의 병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사실 좀 마음이 좋습니다. 상당히. 사실 코로나라는 병에 걸린 분들이 병으로서 후유증을 병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죠. 가장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후유증을 이렇게 앓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줘. 인정을 안 해줘. 이럴 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짜증스럽게 저 정말 불편한 게 많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돌아오는 반응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예민하신데 정신과를 가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지금처럼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게 질병이 맞구나. 새로운 질병. 그래서 저희가 어쨌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 후유증도 질환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코드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 아직까지 이제 의료공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질환명으로 나온 건 없지만 롱코비드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후유증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면 그 질환으로 일단은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예 이제 진단명 자체가 입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피로증후군, 뭐 피로감, 뭐 이 정도.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고압산소 치료가 지금 현재 여기 명지병원에서 선도적으로 사실상 먼저 실행을 좀 하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고압산소 치료기 자체가 이렇게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정말 24시간 풀로 뭐 전문의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는 치료 센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막 이슈화 됐다가 조금 사그라드는 이유는 국민분들이 그냥 잘 참으셔가지고 피로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으니까 나 괜찮다니까 병 아니래 그냥 그러고 집에 계신 게 아닌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일반적인 환자의 입장에서 좀 여쭤보자면 사실 정말 저희가 흔히들 하는 한 10년은 늙은 것 같다. 진짜 그렇거든요. 네. 10년 늙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이 치료를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10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네, 되돌려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열심히 나오셔서 2시간 정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연구한 거 보면은 네.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대요. 선생님 여기서 텔로미어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려도 텔로미어는 이제 유전자거든요. 근데 유전자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은 그게 어떤 신체 나이를 대변하는 아이거든요. 노화를 일으킨다는 소리죠? 노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노화가 되면서 텔로미어라고 꼬리가 점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꼬리가 줄어들면서 사람이 늙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근데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 봤더니 고압산소 치료 잘했더니 이 텔로미어가 길어졌네? 그래서 항노화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원래 이 고압산소 치료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보험 코드로 잡혀서 이제 보험에서 해주는 그냥 일반적인 질환들은 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감화병, 잠수부들 왜 생기는 그런 감화병이라던가 아니면 돌발성 난청 그리고 피 잘 안 통해서 생기는 당뇨발, 족부궤양 이런 것들이 보험이 되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고압산소가. 정말 되게 유익한 기능이 많은. 그렇죠. 재생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정말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느꼈었던 10년 늙은 듯한 게 실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 받았을 네. 때 그럼 선생님 이게 또 코로나 후유증 외에도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감이 있고 일반적으로 몸에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100% 산소를 몸에다가 투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산소를 쫙 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제일 작은,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우신 거 조금 떠올려 보시면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산소 요구량이 95%에서 97% 정도 되는데, 그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걸로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도 노화하고 얘네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빨리빨리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뭐 시간에 따라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썼으니까는 너는 가고 새로운 아이가 생기고,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선생님 말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은 것 같아요. 다른 데 갔을 때 정말 환자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제가 환자의 몸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환자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조금 나를 치료할 만한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전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걸 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울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이신 것 같아요. 제가 명예가 아니라 고압산소 치료가 그만큼 좋다. 그래서 잘 적용하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고압산소 치료를 선생님한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